네, 신테카 바이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신테카 바이오 종목도 오늘 올라와 줬네요. 네, 고가로는 네, 25.86%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14.57%. 아무래도 윗꼬리가 기니까 매도세가 좀 강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뭐 많이 빠졌다가 과매도 구간에서 돌려줬네요. 오늘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상승한 종목 개수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지금 이제 과매도에서 대부분 반등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좀 분석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좀 빠져가가지고 한국 증시가 아까 보이시죠?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1.24 빠지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13%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것은 대부분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뭐 특징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과매도 구간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많이 빠진 게 올라온 거죠. 우선 신테카 바이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AI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합니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약 개발 회사예요. 근데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이 있는 회사. 네, 신테카바이오 주가 급등, 의료 AI 관련주 루닛, 온코, 크로스, 3빌리언 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신테카바이오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아내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이번 여기 있네. 신테카바이오는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을 위한 표적 단백질에 대한 화합물 유도체 생성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특허의 강점은 주어진 타겟의 포켓 안에서 스캡폴드가 자동으로 자라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단백질 포켓에 알려진 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인공적인 가상 물질을 생성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네, 그래가지고 요 특허 등록하고 그래가지고 날라간 거거든요. 뿅 하고 올라왔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용어가 어렵죠. 용어가 그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게 용어가 어려운데 근데 큰 개념으로 본다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뭐 AI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까 전에 그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설명 좀 해드릴게요. 신테카 바이오, 단백질 포켓과 스캐폴드.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특허로 출원한 게 타겟의 포켓 안에서 스캐폴드가 자동으로 자라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단백질 포켓에 알려진 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인공적인 가상 물질, 약물을 생성하려 하는데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신약을 만들려고 한다면 신약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단백질 포켓과 스캐폴드를 활용하는 거지. 약간 용어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쉽게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단백질 포켓과 스캐폴드의 자동 자라남, 오토 그로우 펑션 기능. 네, 생명공학과 약물 개발에서 약물 개발이 중요하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데서. 근데 그것을 이제 AI를 통해서 하는 건데 찾아내는 건데 생명공학과 약물 개발에서 중요한 개념인 단백질 포켓과 스캐폴드 자동 자라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 포켓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백질 포켓이란 단백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작은 홈이나 공간입니다. 이 포켓은 약물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약물은 이 포켓에 결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포켓이라는 것은 약물이 들어갈 자물쇠 구멍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캐폴드란 스캐폴드는 약물 개발에서 기본이 되는 분자의 뼈대나 구조를 말합니다. 스캐폴드는 다양한 화학적 변화를 추구하여 특정 단백질과 잘 결합하는
하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틀 위에 여러 가지 조각을 붙여 최적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토 그로우 펑션, 자동 자라남 기능. 이 기능은 스캐폴드, 약물의 기본 구조가 단백질 포켓 안에서 자동으로 성장하거나 확장되는 기술입니다. 즉, 단백질 포켓에 어떤 물질이 없어도 스캐폴드가 포켓에 맞춰 스스로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은 단백질 포켓이라는 것은 퍼즐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퍼즐판, 스캐폴드라는 것은 퍼즐 조각, 퍼즐판이 있는데 퍼즐 조각의 스캐폴드 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 그로우 기능은 이 퍼즐 조각이 퍼즐판에 맞도록 스스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를 통해 약물이 단백질에 더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개발은 단백질 포켓에 이미 알려진 화합물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약물 개발할 때는. 그러나 오토그로우 기능은 포켓 안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가상 환경에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며 기존에 접근할 수 없던 단백질 표적에도 약물을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어디에 활용되냐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활용되냐면 신약 개발,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단백질 표적에 대한 새로운 약물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 물질 생성, 실험 없이 컴퓨터상에서 새로운 약물 후보 물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그래서 오토 그로우 펑션은 단백질 포켓 안에서 약물의 기본 구조, 스캐폴더가 스스로 자라나며 최적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 약물 개발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 그래 듣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감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허 출원 특허를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뿅 하고 올라간 거. 그러면은 봅시다. 근데 이 회사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쪽 회사니까 AI 플랫폼, 의료 AI 플랫폼, 신약 개발, 약물.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용어가 약간 낯설을 것 같아가지고. 유동 비율은 82.82% 정도고 외국인 지분은 없네요. 네, 유전자 검사 전용 슈퍼컴퓨터 기술을 머리가죠.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인 신약 연구 개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동 연구나 자체 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신약 개발에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지고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항암제 바이오마커 발굴부터 유전체 정밀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락할 때마다 지분을 오히려 매수했네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정종선 15.36 갖고 있고요. 우선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PBR이 3.2 하나죠. 유동비율은 82.82이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15.36 갖고 있죠. 정종선 아니 대주주가. 그리고 재물을 한번 볼게요. 네, 당사는 2009년 9월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회사로서 신약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3차원 단백질 구조 및 유전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기반의 AI 신약 플랫폼 개발 서비스 및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산은 488억 원 정도, 부채가 197억 원, 자본이 290억 원이죠. 그 자본이 약간 더 크죠. 예, 손실만 나고 있죠. 예,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익여금은. 그래서 아직까지 벌이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영업 수익은 거의 없죠. 영업 수익이 야, 이 회사가 그래도 꽤 오래된 회사인데 2019년에 상장돼 가지고 한 7년 차 회사인데 영업 수익이 800만 원밖에 안 돼. 최근에 700만 원밖에 안 되네. 야, 씨. 거의 뭐 영업 활동이 안 되네. 영업 손실만 발생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94억에서 어이씨 마이너스 106억. 어이씨. 순이익도 예전에 순이익 근데 이것도 좀 그런데 예전에 순이익이 20억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29억 마이너스 26억. 음. 우선은 뭐 전혀 뭐 매출도 거의 없고 영업이익도 그 운영만 하고 있고 그렇죠. 다 손실 전환됐지. 자산 규모가 488억 원밖에 안 되고 부채가 뭐 재무 상태표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최악의 경우를 보는 거죠. 재무 상태표를 볼 때는 이 회사가 최악의 경우를 보는 건데 그래도 뭐 최악은 좀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 관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펀더멘탈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펀더멘탈 관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테크 바이오 종목은. 그래도 네, 좀 돌려준 건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이거 예전에 뭐 48,700원까지 날라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그치. 초기에 상장하고 나서 초기에 많이 날라갔죠. 이때 당시 와우 약 750% 정도 날라갔던 종목이네요. 그랬던 종목이 지금은 와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다겠지. 그래도 최근에 살짝 돌리네요. 예. 어 그래도 다행이긴 하다. 살짝 돌리는 게 있어서. 물론 이제 크게 돌린 건 아니에요. 네, 크게 돌린 건 아니어서 알겠지. 근데 공간은 있죠. 예,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공간은 있고요. 그래도 살짝 돌린 거는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붙어주긴 하죠. 그리고 지금 포지션에서 여기도 변동수 크다. 근데 그래도 이 종목은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먹을 자리가 크긴 크네요. 예.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긴 하겠다. 한 400%짜리가 있네. 와씨. 크네. 자리가 포지션.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약간 계속 이게 올라올 때마다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걸리는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건 어차피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네 돌리는 게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다 돌려준 거라서. 예. 돌려주고서 이제 여기 보시되면은 여기가 앞에 저항대가 보이죠. 저항대 보이는데 맞고서 다시 빠져버리지. 빠지는데 올려주지 이렇게. 슬슬 올려주지. 빠르게 올려준다.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또 걸리죠. 그러면서도 계속 밀어제끼죠. 근데 요거는 뭐 그래도 올려요. 공간은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아직 크게 움직인 건 아니고 네 여기서 빠진 자리 여기서 빠진 자리에서 이렇게 돌려주잖겠죠. 수렴되는 자리에 보이죠. 수렴 끝나면은 한번 때려주긴 하겠죠. 많이 눌리면 이렇게 눌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신테카 바이오.